호텔에서 일을 할 때 장단점이랑 그리고 월급은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월급 부분을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월급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일본에서는 한국은 별로 없지만 일본에서는 정근 이제 탱킹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정근 문화가 있어요. 일본은 예를 들면 이제 글로벌 사원이라 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돌거든요. 예를 들면 홋카이도라든지 도쿄라든지 오사카라든지 나고야 같은데 막 이렇게 돌면서 자기 근무지가 계속 한 3, 4년 단위로 거의 배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에리어 사원이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사이 오사카 그 근처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월급이 적어요. 한 거의 4만엔, 5만엔이 월급이 적어져요. 거기에서는. 근데 이제 글로벌 사원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돌다 보니까 월급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인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호텔에서는 대부분 사원들이 주간, 야간 이렇게 다 일하는데 주간만 일하는 사원이 있어요. 근데 야간 일 안 하고 주간만 선택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야간 수당이 안 나오기 때문에 월급이 적어. 근데 낮에만 일하고 자기가 만약에 일본 정근을 안 하는 걸로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월급은 엄청 적어져. 솔직히 200만 원도 못 벌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그래요. 이거는 팩트예요, 진짜로. 아마 일본에서 이제 취업을 하는데 정근을 안 하겠다는 거는 진짜 뭐 나는 200만 원 이하로 벌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정근을 해야지만 자기가 이제 승진이라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자기 그 수입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한국은 정근 문화가 많이 없잖아요. 그것도 한 군데서 일하면 계속 거기서 대부분 거기서 일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이 있어요. 저는 진짜 자신이 있어요. 이거는 일본에서는 정근을 안 하고서는 자기가 높은 임금을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호텔에서 정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저기 호텔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큰 장점과 가장 큰 단점 하나씩만. 호텔에서 일하면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이게 호텔에서 일하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도톤보리에서 일하거든요. 도톤보리에 있는 호텔에서 일하는데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아요.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제 일본어를 쓸 일이 많이 없어요. 직원들끼리 외에는. 그러면 영어를 쓸 일이 많을 거예요. 영어라든지 한국어는 뭐 내 모국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쓸 일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언어적인 이제 능력이 이제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호텔에서 일하면 그러니까 사무적인 일을 할 때 아무래도 호텔도 프론트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착각 많아요. 프론트가 하는 일이 그냥 단순히 체크인이나 체크아웃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할 게 진짜 많거든요. 진짜 할 게 많아요. 서류 작성 같은 거 해야 되고 뭐 컴플레인 들어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할 게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일본에서 다른 데서 이제 이제 정사원으로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사무직을 하시려는 분들은 아무래도 호텔에서 일하면 도움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적인 이제 능력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전화 예절이라든지 일본에서 전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언어의 사용 방법 일본 스카이가 따라서 언어의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도움이 될 거예요. 외국어적인 능력 부분이라든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점은 무엇으로 생각하시나요? 단점은 진짜로 이제 볼 거 못 볼 거 다 봐요. 진짜로 볼 거 못 볼 거 다 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이 들어.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호텔에서는 이제 위에서 저희들을 쪼이는 게 있어요. 이게 손님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 손님 기분 안 나쁘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얘기 난감한 거지. 이걸 말도 안 되는 상이잖아. 그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일하는 호텔에서는 온천이 있어요. 온천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문신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저희 호텔에서는 이제 외국인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말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일본인 손님들이 이제 거기에 컴플레인 걸려요. 왜 얘 문신이 있는데 왜 들어왔냐고. 그러면 그 외국 선생님이 얘기하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게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한국인의 단점은 호텔에서 일하면 단점은 아무래도 일본 내국인이랑 외국인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마찰이 생겨요, 결국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재하는 역할이 이제 프론트 직원들이 이제 중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이제 거기서 내국인이랑 외국인 이제 거의 둘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게 있으니까 저희들은 아무 직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어려운 거죠. 그런 정신적인 이제 스트레스. 그렇죠, 맞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알겠습니다. 일본에 오시는 분들한테 호텔 쪽 취업을 추천하세요? 아니면 추천 안 하세요? 호텔에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는 분들에게 이제 저는 조언을 하나 해드리자면
호텔은 어떻게 보면 만만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다른 업종에 비하면 호텔이 취업하기가 좀 쉬워요. 말하자면.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제대로 이제 IT 기업이라든지 이제 무역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호텔은 좀 느슨한 편이에요. 다른 기업에 비하자면. 근데 자기가 일단은 이제 일본에서 좀 살고 싶다,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 이제 일본에서 이제 커리어로 쌓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추천을 드려요. 저는. 근데 일본에서 나는 장기적으로 일본에서 영주권 받고 장기적으로 살겠다 싶은 분들에게 저는 추천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생활 패턴이 다르고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랑 또 짜요. 호텔 월급이 짜요. 엄청 짜고 일본 같은 또 보너스도 짜요. 엄청. 일본 기업은 보통 이 보너스가 전반기랑 하반기 2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3번 나오는 데도 있어요. 전반기랑 하반기 나오는데 보통 이제 보너스라 하면 자기 월급의 거의 2배, 3배 나와요. 보너스 한 번에. 근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요, 보너스가 거의 그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말하자면. 절반밖에 안 되고 보너스가 절반밖에 안 되고, 그리고 호텔은 이제 그 회사의 우리에게 매출에 대한 영향 그 실제 있어요. 그게 매출이 저희 호텔 지금 올해 조금 적자거든요. 보너스가 줄어서 10만 원이나 그러니까 거의 100만 원 가까이 100만 원 되는 금액이죠. 10만 원이나 줄어졌어요 진짜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세요. 호텔은 이제 보너스가 규칙적인 보너스 자체도 액수도 적고요. 규칙적으로 그 보너스를 받는 보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난 오래 살겠다 싶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추천을 못 해드리고, 일본에서 이제 취업, 나는 그냥 단지 일본에서 일하고 커리어를 쌓고 한국에 돌아가겠다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호텔에 취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워킹 홀리데이로 오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잘 생각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일본은요 생각보다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일본 생활하면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일본 생활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거의 7, 8년 살면서 느낀 거는 대부분 일본에서 5년, 10년 넘기신 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5년 넘게 생활하신 분들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 5년 안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샘님 분은 지금 그런 케이스가 있지만 저는 거의 계속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많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가더라고요. 다 떠나가더라고. 이제 또 중국인 친구도 많았는데 일본에서 이제 10년 동안 살다가 가는 사람도 많이 봤고, 일본에 오실 때는 일본은 그렇게 달콤한 나라가 아니에요. 만만하지도 않고, 아무래도 생활하다 보면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편반들 만났을 까 못 볼 걸 이제 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약간 자기가 이제 그걸 이제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오라는 거죠. 이제 아무런 각오도 없이 무턱대고 나는 와서 일본에서 살겠다, 이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각오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계획도 있어야 되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각오도 없이 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자기가 각오는 하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일본에 대한 그 희망, 일본에 대한 그 이상론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생활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일본에 마찬가지예요. 좋은 점만 좋은 점 많이 보이거든요. 좋은 점이. 근데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이제 나쁜 점이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한국의 좋은 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생각하고 오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제이님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저도 PD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파티 같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저기 오늘 영상 참고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